안녕하세요. 카우보이 문입니다. 연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저널리스트 마스야 소이치로는 한국판 카이지라고 소개를 했고, 일영화 표절의 의혹, 한국 드라마 정작 일본서 호평이라는 야후재팬 기사의 일본 반응입니다. 이 영상 전 바로 오징어 게임 일본 열풍에 대한 반응을 올렸는데, 워낙 현재 매일같이 뉴스,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에서 오징어 게임 세계적 돌풍 소식을 전하고 있어 이번 영상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일본에서 보는 오징어 게임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미국의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 넷플릭스와 한국의 콘텐츠가 만나 환상의 조합이 되어 넷플릭스는 한국에 5년간 7,700억 투자, 5조 6천억 경제 파급 효과를 냈으며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아시아에서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갈 무렵 한국에서는 쉬리라는 역대급 최고의 흥행 대작이 상영되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쉬리를 기점으로 한국 영화는 더욱더 발전하여 관객 수 1,000만 명이 넘는 영화 등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왔습니다. 동시에 드라마도 아시아 흥행을 씹어먹은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작품으로 한류라는 단어와 함께 K-팝도 함께 아시아를 평정하였는데, 더욱더 한류 콘텐츠 부흥에 기름을 부어준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까지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포켓에 들어갈 만큼 작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화는 물론이고 영상, 사진 등 온라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집에서 TV 시청보다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모두가 쉽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한 유튜브. 그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아시아에서 강력한 근육을 키워온 한류 콘텐츠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영화, 드라마, 그리고 K-팝까지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들이 많이 있지만 10대와 20대 그리고 그 이상 60대까지의 여성 한류 팬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해서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제일 가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 서울이 1위가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기사를 살짝 요약하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흥행 성적과는 별개로 표절 문제가 불거졌다.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 설정은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신의 말씀대로를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주체자불명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는 스토리는 도박 묵시록 카이지를 연상시킨다. 또 목숨을 건 각종 데스게임에 참여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어쩔 수 없는 나라의 앨리스는 물론 이 모든 조상인 배틀 로얄까지 오징어 게임은 이 모든 것을 뒤섞은 오징어 짬뽕 같다는 비판이다. 배틀 로얄 데스게임의 원조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배틀 로얄의 생존 게임을 한 장르로 받아들인 지 오래돼서인지 일본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표절 의혹에 관대한 눈치다. 일본 최대 영화 리뷰 사이트인 필마크스에선 표절보다는 한국만의 오리지널리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일본 시청자는 필마크스에게 카이지와 비슷한 소재를 쓰면서도 제작 방법이나 감정 표현, 줄거리 등은 한국 것이니 카이지와는 별개라는 느낌이라고 리뷰를 썼다. 또 다른 시청자도 분명 일본 작품과 비슷하지만 데스게임 계열의 드라마나 영화는 모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의 배틀 로얄 드라마로 전세계 시청자는 물론 데스게임의 원조인 일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은 시즌1을 예고하며 막을 내린다. 후속작에서는 전작의 한계로 지적된 단순한 전개와 시대착오적인 캐릭터, 불필요하게 유발한 불쾌감을 극복하고 또 다른 신선함을 선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물을 리메이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이 오리지널처럼 발표한다. 인간적으로 큰 차이. 리메이크하면 일본도 뭐라 안 할 텐데. 저쪽에서 일본 영화의 표절일지도는 무슨 일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감쪽같이 빼앗아 주었다 라든가 원작이 원래 한국이야 라는 느낌일지도. 한국에서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넷플릭스는 한국을 제작자, 일본은 소비자로 취급하니까 오늘 짜내라고 호령하는데, 정작 일본인은 태평하게 한국 영화와 앙거래하는 것이 어이없다. 벌써 해약했어. 역시 이거 일본인의 코멘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라는 말로 일본 측, 한국 측 모두 진정시키려고 하는 기사잖아. 일본인이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위장의 가능성도 작품 봤어 재밌어 하지만 표절은 인정해야지. 상대가 싫어도 리스펙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야 선진국. 애들 핑계만 대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방영되었던 것과 같은 컷으로 각본을 바꾸어 제작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건 일본 제국 시절에 일본이 한국에 들여왔다고 한국 번역 사이트에 있던데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 아냐? 그전에는 노예 계급의 사람이 많아서 놀다가 양반한테 몰매를 맞았기 때문에 놀이가 발달하지 않았대. 그것도 대단한 얘기지만 한국은 1997년까지는 표면적으로 일본 문화 수입 금지였지만 덕분에 멋대로 베낀 작품을 한국어로 마구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작품을 보고 자란 세대는 이제 오리지널이 일본 것이든 이쪽이 오리지널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일본 내의 저작권 관리가 복잡해 상당히 귀찮은 상황이 되어버렸어. 확실히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오징어 짬뽕. 재밌는 표현이다. 필마크스는 제목에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1980년대까지 유행했던 전통적인 어린이 놀이라고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상금이나 목숨을 건 서바이벌 작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은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등 한국 전통놀이를 소재로 사용해 종전과 다른 작품으로 즐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달팽이,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등 일본의 옛부터 내려오는 놀이이기도 하다.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한국에 일본의 놀이가 파급된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통해 차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다. 반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는 시민 감정이 나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이 오리지널이라는 가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보다 다른 변화되는 나라를 모색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이만큼 전 세계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면 비슷한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네요. 일본 아이돌도 최근에는 K-POP 편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요컨대 좋은 작품이라면 보거나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한국 드라마 진짜 재밌어. 서바이벌도 그만큼 지루한 것이 아니라 어나더 스토리가 있어서 질리지 않고 톱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것은 해외에도 촬영하러 가고 게다가 그것이 좀처럼 가지 않는 장소이거나 굉장히 예쁜 곳이기도 해서 영상으로도 매료된다. 게다가 뭐니뭐니 해도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빠져든다. 일본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는 방법이라든가 계속은로 같은 일이 있거나 해서 최근에는 전혀 보지 않게 되어버렸다. 외국 지인의 권유로 봤지만 원작력은 고사하고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같은 스토리라도 히트해버린 것은 사실이다. 깨끗한 말만 해서는 경제로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요. 일본은 흉내를 내도 이쪽이 이길 정도의 제작력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확실히 여러 가지 일본에도 이러한 느낌의 영화라든가 만화 있었지만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리메이크해서 넷플릭스로 한국의 것으로서 세계에 퍼뜨렸다. 그러한 사전부터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파는 방법이 능숙한 한국, 일본은 일본인들에게만 즐겁게 해주고 가끔 세계에서도 보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에서 파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지명도가 퍼졌을 때 일부러 일본에 있었던 영화나 만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안 하지? 오징어 게임 봤는데 확실히 잘 나왔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일본 작품은 별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안 되는 걸까? 한국에서는 내용은 고사하고 나오는 놀이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것이나 그것이 현지화된 것뿐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엔터메 같은 건 여러 가지 것에서 발상을 얻기 때문에 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로 시청수가 높으면 일정한 평가가 있었을 뿐 트집 잡을 것까지는 없어요. 물론 기원을 주장한다면 다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는 1등이라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는 사람이 꽤 많아. 회사 쉬는 시간에도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나온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행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는 원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재미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단숨해봤습니다. 비판 코멘트 하는 분은 한국이라고 무조건 싫어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정직하다. 넷플릭스 오늘의 톱10 랭킹에서 웬일인지 오징어 게임이 1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톱10이라는 것에는 거의 매일 한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호원이나 루시퍼 같은 구미개 작품,
일본은 물론 한국 등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인 웅장한 작품을 고의적으로 배제한다. 넷플릭스의 일본 운영진은 노골적으로 드라마는 한국이고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려 하고 있어. 공정한 순위가 아니다. 애당초 표절이라는 비판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데스게임은 영화의 한 장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베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조적 작품이란 어떤 장르든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쌓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기 코멘트에서는 한국이나 한국 작품을 봤다고 안 봤다고 나쁜 양 말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만 한국의 영상 작품의 상당수는 세계적으로 질이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영화제에도 상당히 출품되어 있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지만 그저 감정적 반환의 영역에서 벗어나겠죠. 무엇을 두고 호평인지, 어떤 통계로부터 일본에서 호평인지, 몇십 대의 호평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애초에 야후 뉴스는 이런 가짜를 싣고 독자의 반응을 즐기는 쪽이 있지. 특히 한국 기사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 선수가 일본에서 대인기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름도 생각나기 이전에 반대로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야후 뉴스씨, 부추기는 거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